언니,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아마도 일요일이었습니다. 기타를 학교에 두고 온 것을 깨달은 저는 곧장 집을 나와 학교를 향했습니다. 학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직 선생님도 수희 아저씨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아리실에서 기타를 챙기자 큰 소리가 났습니다. 천둥 소리인 줄 알고 창밖을 내다보니 거대한 괴물이 있었습니다. 괴물은 학교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저 문을 열고 나갈 수만 있다면 괴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저는 제 방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어져 가고 있었고 제 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순간 강력한 기시감을 느껴 소름이 돋아 다시 앉았습니다. 옷걸이, 문, 어둠. 매일 보았던 풍경이지만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명 어렸을 때 꿈속에서 보았던 기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전화를 받았고 지은이가 자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 어렸을 때 꿈에서 보았고 지금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은 저는 제일 먼저 지은이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을 떠올립니다. 그날 제 머릿속에 각인된 지은이의 머리카락 냄새를 기억해내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이미 각인은 떨어져 나간 지 오래고 전 결국 포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3년 전에 언니가 오사카로 떠나기 전 제게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은이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축제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지를 두고 싸웠던 순간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전 고릴라즈의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지은이는 다른 노래를 원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옆에 앉아 한쪽 이어폰을 빼서 제 귀에 꽂아주었습니다. 꿈과 기억 속에서 길을 잃고 있던 저를 극심한 갈증이 구원해줍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다가 무심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만들어낸 그림자에는 거대한 괴물이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어렸을 적에 꿈에서 보았던 기억입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꽂고 지은이가 좋아했던 노래를 듣습니다.
오셨습니까? 하고 있었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어저께 밤에 뭐 했어? 어제 여기 정비하고 너네 올 거 준비하고 있었지. 여기 정비하고 이렇게? 어. 여기서 네. 잤다. 어제도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이것도 평. 잠잘 못 잤어?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샜나? 오버헤드 이렇게 뒤에 두 개? XY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와이드하게 잡는 거는 이제 스테레오 오버헤드고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잡으면 얘가 하이에 받고 얘가 라이드 받고 아 이렇게. 급하게 할 땐 이게 좋아. 이상 문제가 없거든. 어차피 한 점에 있으니까. 아 이렇게. 괜찮아? 네,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어서오세요. 나의 눈물이 고여 너의 마음에 흘러 꽃처럼 흩어져 날아가 버리네 나의 사랑이 고여 너의 마음에 흘러 별처럼 반짝여 날아가 버리네 돌이킬 수 없는 날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은 시작이 돼
멈춰지지 않아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우리 사랑 눈물이 되었죠. 꿈이라면 좋을까. 그대 꽃길을 걸어가요. (3월 18일) 월요일 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난 비가 좋다. 집 문을 열고 나올 때 나를 덮치는 쌀쌀함이 좋고 냄새가 좋고 소리가 좋다. 등굣길에 우산을 어딘가 멀리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우산을 쓰는 이유는 젖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날 쳐다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젖은 양말을 신은 채 실내화로 갈아 신을 때 양말과 내 발이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실내화를 신었다가 벗었다가 했다. 저번처럼 쉬는 시간에 산반 복도에서 수연이와 혜원이를 기다렸다. 복도에서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는 나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문틈으로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연이도 혜원이도 벌써 새로운 반 친구들과 친해진 것 같았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교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어젯밤 꿈에서 본 불타는 남자를 그리고 싶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내 그림 속에서 남자가 손에 잡힐 듯 놓칠 듯 하다가 몸에 반쪽만 불이 붙은 채 멀어져 갔다. 예전에는 혼자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 이런 순간들이 행복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문득 혜원이와 수연이에게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고개를 힘차게 저었다. 그러다 옆자리에 앉은 미나와 눈이 마주쳤다. 미나가 고개를 돌리지 않아서 나도 눈을 피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렇게 우린 잠시 서로를 계속 쳐다보았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여 청소당번도 바뀌었다. 이번 주는 출석번호 11번부터 15번까지였고 그중 14번과 15번인 미나와 내가 음악실 청소를 맡기로 했다. 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리듬에 몸을 맡긴 채 기계처럼 빗자루질을 했다. 미나가 내가 듣고 있는 곡이 뭔지 물어보길래 말없이 mp3 화면을 보여줬다. 순간 미나는 자기도 라디오헤드 광팬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다가 갑자기 음악실 구석에 놓인 기타를 가져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는 노트르담의 꼽주처럼 기영의 자세로 빗자루와 쓰레바퀴를 든 채 미나의 공연을 끝까지 감상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를 치려다 빗자루도 쓰레바퀴도 모두 떨어뜨렸다. 미나는 눈을 반짝이며 내게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냐고 물었고 나는 피아노라고 대답했다. 미나가 자신의 밴드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하자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다.
언니는 기억하시나요? 언니가 오사카로 떠나기 이틀 전 밤에 둘이서 술을 마시다 제게 한 말. 언니는 제게 눈을 들여다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 뜻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여다보라. 눈을 들여다보라. 눈을 들여다보라. 저는 회사에서 옷을 갈아입고 곧장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탄 순간부터 무언가를 잘못 먹은 것처럼 속이 괴로워 헛구역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심장박동은 점점 커져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을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를 멈추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무수히 많은 빨간 빛들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몸이 제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론가 멀리 그리고 아주 빠르게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빈소에 들어선 순간 지은이의 사진을 보게 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옆에는 지은이의 부모님과 지은이의 남편과 지은이의 딸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님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은이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 얼마 남지 않은 학창시절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어머님도 저를 알아보셨다는 것을 깨닫자 더욱 지은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어떤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을까? 그러다 고개를 들어 영정사진을 바라본 순간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머릿속 기억들을 헤쳐가며 지은이를 찾아 헤맸지만 제 기억 속에도 지은이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낯설음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생소하여 그 낯선마저도 낯설게 느껴졌고 온 세상이 기괴하게 뒤틀린 것 같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문을 드리고 도망치듯 빈소를 나오려는데 지은이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멍하니 일회용 식탁보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서 드럼을 치던 연희라는 후배였습니다. 이걸 알고 있음에도 전 고개를 돌려 연희를 보았을 때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은 감정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 기억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고등학교 동창들이 꽤나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전부 제게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명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언니의 과거가 다른 사람의 기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모르는 저의 오랜 친구들은
제게 지은이가 유서를 남기지도 않았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기에 가족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지은이가 자살한 이유를 모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사인이 투신이었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차를 대고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빨리 이 갑갑한 옷을 벗어던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바닥에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에 지은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권의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읽어보니 그것은 지은이가 고등학교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날짜가 띄엄띄엄 적혀 있는 것을 보니 매일 쓴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에는 글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지은이의 그림들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그림들은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어렴풋한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페이지를 계속해서 넘기다가 어떤 그림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 그림은 어젯밤에 제가 꿈에서 본 괴물의 그림이었습니다. 괴물은 조용히 맑은 눈으로 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일기장들 외에는 편지도 쪽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죽은 날 어째서 제게 이 일기장들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서와요 나의 용감한 한없이 가엾은 안나오 댐처럼 슬퍼 그대는 고개를 떨군 벙어리가 되었네 오 안나보 그게 너의 이름
어제도 내일도 내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미움도 아픔도 내겐 모두 오늘의 일인걸. 오안나호 그게 내 이름인가. 나 사실은 우정을 어색해하는 사람인데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우린 끝내 길을 찾을 거예요. (3월 29일) 금요일 맑음. 쉬는 시간이 되면 미나가 자기 의자를 끌고 내 바로 옆에 앉아 mp3를 같이 듣는다. 어깨를 내 어깨에 붙이고 얼굴은 조금만 움직여도 볼이 닿을 것만 같다. 아침에 1교시 직후에는 샴푸 향이 가장 강할 때라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만지고 싶어진다. 너무 가까워서 향기가 내 코가 아니라 이어폰 줄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상상을 한다. 미나는 자기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엄청 좋아하면서 음악 얘기를 계속한다. 이 노래를 부른 밴드가 옛날에 어쨌는데 저째서 어떻게 되었다든가, 이 곡에서는 코드가 이렇게 바뀔 때 저렇게 되는데 그때 기타 솔로가 정말 예술이라든가. 난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미나가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러다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바로 종이를 꺼내 열심히 가수명과 곡명을 적는다. 종이는 자기 노트를 찍거나 교과서를 찍거나 아니면 고래밥 상자를 찢어 쓰고 가끔은 손등이 종이가 되기도 한다. 난 더 이상 선반 앞을 기웃거리지 않게 되었다. 동아리 시간은 격주 금요일 6, 7교시로 잡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이 내가 미나의 밴드부에 들어가기로 하고 나서 정규 모임을 갖는 첫날이었다. 난 당연히 음악실로 가게 될 줄 알았지만 미나는 음악실은 기악부가 쓴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날 데려갔다. 미나는 등에 기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작고 마른 미나의 몸 때문에 그녀의 뒷모습 전체가 가방에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음악실에서는 오보에부터 바이올린까지 기악부의 모든 악기들이 튜닝을 하면서 내는
뭉개진 화음소리가 학교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나는 공중을 떠다니는 기타 케이스를 따라 토끼굴로 들어가는 앨리스를 상상했다. 계단을 오르던 중 내가 피식 웃자 미나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기타 때문에 날 볼 수 없었다. 난 일부러 움직이는 기타를 따라 내 몸을 숨기며 더 큰 소리로 웃었다. 밴드부의 동아리실은 학교 건물 꼭대기층 구석에 있는 버려진 창고를 개조한 방이었다.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 좁은 곳에 드럼, 건반, 보면대들과 앰프들이 전부 어떻게든 가장 최적의 공간을 찾아 그 자리를 듬직하게 지키고 있었다. 눈을 감고 냄새를 맡으니 미나가 얼마나 이곳을 사랑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미나는 기타를 내려놓고 나에게 건반을 쳐보라고 했다. 전자식 피아노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키를 눌러보자 내가 알던 피아노 소리랑은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났다. 미나가 건반에 있는 다른 버튼들을 누르자 방금이랑은 또 다른 소리가 났다. 난 너무 신기해서 어린아이처럼 계속 아무 버튼이나 눌러보면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실험해봤다. 그 사이에 미나는 자신의 기타를 꺼내 앰프에 연결하고 줄을 튕기며 음을 찾고 있었다. 준비가 끝난 미나는 저번에 자기가 음악실에서 불렀던 곡을 같이 합주해보자고 했다. 딱히 곡을 정해서 연습하고 만난 건 아니었어서 그냥 손을 푸는 느낌으로 연주해보자고 한 거였지만 난 너무 긴장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나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라 평소에도 몇 번 집에서 피아노로 쳐본 적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합주가 끝나자 미나는 기타를 맨 채로 나한테 달려와 내 손을 잡더니 너 진짜 짱이다 라고 했다. 깜짝 놀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얼어붙어 있었다. 이 녀석은 갑자기 달려와서 사람 손을 잡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땀에 젖은 내 손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미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너 진짜 짱이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내 것이 된 것 같았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그리고 제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기억에 대한 강박만이 제 몸 깊은 곳에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떠올려야만 한다. 그뿐입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 제가 언제부터 걷고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전 독립해서 자취를 시작했고, 부모님은 저는 잘 모르는 아버지의 사정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난 20년간 그 동네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두려워진 저는 인터넷 지도를 켰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 제가 다녔던 학교를 먼저 찾아낸 다음 그 주위를 계속해 둘러봅니다. 저의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마우스를 잡은 저의 손과 모니터를 쫓는 저의 눈은 점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제 의지를 벗어납니다. 제가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공간은 그저 공간일 뿐 그것이 지은이와 연결되지 못합니다. 실제하는 가상 공간에서 길을 잃은 저는 문득 이 거리뷰를 찍은 카메라를 직접 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학교 앞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뷰의 시간을 되돌려 제가 고등학생이던 때의 모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거리뷰는 촬영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그래도 모자이크된 학생들 중에 저랑 지은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 내심 기대했지만 등교 시간 이후에 찍었는지 애초에 화면에 찍힌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사진이 제가 3년 동안 매일 보았던 풍경입니다. 여전히 학교 정문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과거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20년 전 누군가 인터넷 지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되었고 월급쟁이가 된 그 누군가는 거리뷰를 촬영하는 차에 탑승해 대한민국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차는 지은이와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음악에 미쳐있던 시절 저희 학교 정문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저는 기계의 눈으로 제 과거를 들여다봅니다. 주민분들 지나다니셔서 근데 여기서 같이 피시겠어요? 언니, 제가 여지껏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제 진로 희망은 세계 최고의 밴드,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신다면 아마 늘 그러셨던 것처럼 귀엽다라고 외치며 호탕하게 웃으시겠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학교 때는 밴드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제 꿈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밴드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입부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인원이 많아서 사실 연주보다는 심부름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가끔씩 선배들이 제게 기타 연주를 맡길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 제가 2학년이 되었을 때 3학년이 된 선배들은 전부 동아리를 떠나고 밴드부에는 오로지 저 한 명뿐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밴드를 결성하려다 실패한 경험 때문인지 앞이 막막하고 너무 슬퍼서 혼자 방에서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다른 부원들을 모집할 수 있게 많은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직접 A4 용지에 손으로 포스터를 그리고 여러 장 복사해서 학교 곳곳에 붙였고 저와 함께 1학년 교실들과 2학년 교실들을 드나들면서 열심히 동아리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드럼을 치는 연희와 베이스를 치는 동준이라는 두 1학년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신나서 바로 회의 끝에 다음 동아리 모임 때 합주할 곡들을 정하고 연습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합주한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전 집에서 긴 우산을 골라 기타 케이스에 비가 안 닿게 제 키보다 높이 그리고 뒤쪽으로 살짝 기울여 들고 걸었습니다. 제 몸은 결국 다 젖었지만 너무 설레서 그저 시원하고 기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운동화를 벗을 때 젖은 양말 때문에 제 발과 양말이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실내화를 신었다가 벗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저 시계만 보며 동아리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정말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안 보이게 혼자 손가락으로 공기를 튕기며 오늘 합주할 곡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책상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 옆을 바라보니 지은이가 노트에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그린 다음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자신의 연주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결국 저희는 참지 못하고 웃었고 같이 복도로 나가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합주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니 비가 아침보다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기타를 교실에 두고 오기로 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오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렸고 우린 서로에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정문을 나설 때쯤 지은이가 저를 향해서 무릉덩이를 발로 찼습니다. 제가 놀라서 가만히 있자 지은이는 한 번 더 있는 힘껏 웅덩이를 찼습니다. 저 역시 발로 무릉덩이를 차서 지은이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깔깔대며 물장구를 치다가 지은이가 우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 역시 지은이를 따라 우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지은이가 무어라 말했는데 빗소리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더 큰 소리로 제게 집까지 달려가자고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일제히 달렸습니다.
교복은 완전히 젖어 저희를 짓누르고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그날의 합주는 완벽했고 저희는 그저 조그마한 고등학교 밴드 동아리에 불과했지만 전 이미 제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제가 지은이의 죽음 이후 가장 처음 떠오른 기억입니다. 언니, 그때는 온 세상이 저희 거였습니다. 오늘 밤 그댄 여기 없는 거야.
8월 2일 토요일. 흐림.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난 할머니의 시골집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갔다. 마루에서 할머니와 수박을 먹으며 내가 그린 그림들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와서 계곡에 놀러 가자고 했다. 매미 소리가 온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산을 좀 오르자 땀이 비 오듯이 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아빠는 계곡에 들어가면 시원할 거라는 말만 반복했다. 난 너무 더워서 숨을 쉬는 게 힘들었다. 내 걸음걸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다 결국 넘어졌는데 고개를 드니 아빠가 보이지 않았다. 겁에 질린 나는 열심히 아빠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 왔던 길을 되돌아갔지만 아무리 걸어도 산 주위를 빙빙 돌 뿐이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데 그 순간 멀리 누군가 보였다. 소리 지를 힘이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좀 더 가까이 가자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미나였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미나를 부르며 달려갔지만 결국 발을 헛디뎌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난 움직일 수 없었다.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저 흙에 처박혀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지구는 순식간에 회전하여 세상은 밤이 되었고 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낯선 목소리들이 열심히 내 이름을 부르며 날 찾고 있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손전등들이 빗줄기를 내뿜으며 나무들 사이를 가로질렀다. 그 순간 난 그냥 이대로 아무도 날 찾지 못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게 다 귀찮았다. 내 배 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벌레들과 지네들이 기어 올라왔다. 아플까봐 무서웠지만 어차피 모든 것은 이미 늦었다. 그때 내 주위가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했다. 반딧불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다가오더니 순간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반딧불이의 빛은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그 빛은 굉장히 따뜻했다. 잠에서 깼을 때 엄마가 날 껴안고 있었다. 내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엄마는 날 가만히 쳐다보더니 미소 지었다.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가위 눌렸나 보다라고 속삭이더니 방을 나가셨다. 내 몸은 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목이 아픈 것을 보니 자면서 소리 질렀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엄마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날 오후에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나는 부모님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제주도로 놀러 가셔서 집이 비었으니 자기네 집으로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다. 엄마한테 괜찮은지 물어보았는데 엄마는 나에게 떡을 주면서 미나랑 같이 나눠 먹으라고 했다. 미나는 자기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부터 날 기다리고 있었다. 난 미나에게 더운데 왜 밖에 나와 있었냐고 물어보니 너무 신나서 가만히 있기 힘들었다고 했다. 미나네 집으로 들어간 나는 미나가 나랑 다른 아파트에서 사는데도 집안의 구조랑 생김새가 너무 똑같아서 놀랐다. 기껏 놀러 나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뭔가 기미생 기분이었지만 괜찮았다.
미나는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내 손을 잡고 자기 방 안으로 데려갔다. 미나의 방문을 연 순간 미나의 냄새가 날 감쌌다. 말로 정확히 어떤 향인지 묘사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이 집은 미나의 집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웃었다. 미나는 날 자기 침대에 앉히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미나는 자기가 직접 만든 음악을 들어보라고 했다. 난 미나가 작곡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엄청 기대하면서 재빠르게 헤드셋을 썼고 미나는 쑥스러워하며 음악을 재생했다. 난 미나의 음악이 너무 좋았고 이걸 직접 혼자서 만든 것이 너무 신기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미나는 부끄러워하며 나한테 작곡 프로그램 만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기가 어떻게 이 곡을 만들었는지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마음에 들 정도로 곡이 완성되면 언젠가 지금의 밴드부 멤버들이랑 같이 스튜디오를 빌려서 녹음해보고 싶다고 했다. 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해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미나는 고맙다며 날 와락 껴안았고 난 그대로 뒤로 자빠져 침대에 누워버렸다. 미나가 내 위에서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길래 순간 잠에 든 줄 알고 미나를 살짝 흔들어 봤다. 미나는 날 쳐다보더니 같이 춤추자며 거실로 가서 MGMT 노래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방방 뛰기 시작했다. 난 그런 거 못한다고 쭈뼛쭈뼛 서 있었는데 미나가 강제로 끌고 가서 같이 옆에서 뛰게 만들었다. 그러고 얼마 안 가 아랫집에서 우릴 찾아왔다. 그날 밤 미나는 자기 방은 너무 더우니 거실에서 자자고 했다. 불을 끄고 바닥에 깐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우린 잠시 그렇게 말없이 누워 있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에어컨 소리가 엄청 크다고 생각했다. 난 미나에게 동준이에 대해 물어봤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동준이가 미나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고 말았다. 몰래 지켜보던 나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못 본 척하고 집으로 갔다. 그 후에 미나는 나에게 동준이 일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난 궁금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물어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그 순간 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나는 내가 물어봐 주길 바란 것 같았다. 미나는 그저 정중히 거절했다라고만 말했다. 난 미나가 더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다. 미나는 내 쪽으로 돌아 눕더니 나한테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다. 난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딱히 없다고 했다. 미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밴드를 만들 거고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나에게 자기랑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난 알겠다고 했다. 아주 먼 미래가 시간의 총알을 너의 머리맡에 숨겨두었지. 네가 잠든 사이 자라나 다시 너의 품에 돌아오도록.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은 누군가가 또 부러워 저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일이지 유일한 너의 무기를 너는 오래전에 떠났지 유일한 무기를 찾아서 텅 빈 공간을 들여다보면 자연이 들리는 것을 찾아 어디로든 떠났지 저 어린 날의 무릎 아주 먼 곳에 향기 담아서 곧 돌아올 거야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은 누군가가 또 부러워 저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일이지 유일한 너의 무기를 너는 오래전에 떠났지 유일한 무기를 찾아서 텅 빈 공간을 들여다보면 자연이 들리는 것을 찾아 어디로든 떠났지 저 어린 날의 무릎 아주 먼 곳에 향기 담아서 곧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다시 언니라면 언니랑 아무 상관없는 이런 이야기도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들어주시겠죠? 지은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왜 언니가 생각났는지, 왜 그날의 저희의 대화가 생각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누군가에게 지은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언니가 아닌 사람에게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지은이에게 지은이의 그림들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은이는 악몽을 자주 꿨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꿈에서 봤던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어차피 잠에서 깨자마자 꿈을 거의 잊어버리고 이미지도 흐릿하게 형체만 남아서 그림을 그릴 때는 기억해서 그린다기보다는 남아있는 인상으로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그리냐고 물어보니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냥 꿈을 꾼 날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져서 그린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 지은이에 대한 기억을 거의 다 잊었을 때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미지와 영상 제작용 AI를 도입하게 되었고 저 역시 제 작업에 AI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악몽을 꾸고 나면 AI로 제가 꾸었던 꿈을 영상으로 만드는 습관이 생겼는데 단 한 번도 실제로 제가 꾸었던 꿈과 비슷했던 적은 없습니다. 지은이의 일기장을 전부 읽은 저는 지은이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AI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색하고 딱 들어맞는 이미지는 절대로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제 기억을 되찾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일기장에서 한 장면을 골라서 AI에 입력하고 영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AI는 제가 입력한 내용과 관련 있기는커녕 굉장히 기괴한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지은이와 음악실을 청소하다가 제 동아리에 함께 해달라고 부탁한 장면이었는데 영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공간에서 한 여자애가 기타를 치자 책상들과 의자들이 소용돌이를 치며 창밖으로 날아가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던 저는 일기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2주에 걸쳐서 전부 영상으로 만들었고 그 모든 영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어붙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1시간 남짓되는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2번 보았습니다. 아방가르드한 실험 영화와도 같은 그 이미지들은 제 기대와는 다르게 제 기억을 되찾는데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은이의 죽음을 알게 된 밤 꿈에서 보았던 괴물을 떠올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야말로 진짜 기억이지 않을까? 저의 흐릿한 기억 파편들이나 지은이의 일기장이나 로드뷰에 박제된 과거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정확한 기억이지 않을까? 인간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존재하는 일그러진 자아마저 들여다보는 기계의 눈.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 영상이 바로 진짜 기억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인과조차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오로지 기계의 눈만이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진실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전 제가 지은이의 일기장을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알고 싶어 했던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기억을 되찾고 싶었던 이유. 그것은 기억을 되찾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지은이가 자살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대화형 AI에게 지은이의 일기장을 전부 학습시킨 후 지은이의 인격으로 빙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전 AI에게 지은이가 자살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턴테이블은 LP판이 돌면은 바늘을 이렇게 튀기게 하면서 물리적으로 소리가 나게 하는 건데 얘는
여기에 그 철가루를 입힌 다음에 자성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보다 전자기로 전달할 수 있는 음질이 더 깨끗하다고들 판단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리더기가 있어요. 얘도 아날로그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디지털이 안 들어가면 아날로그로 치는데 지금 구순 할아버지가 넣어놓은 아, 일본 트로트 엔카 속도로 뭔가 지금 뻑가네. 네, 뻑가지.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얘도 막 네. 스테레오 이런 게 다 되는 거. 스테레오 돼요. 아, 그래서 모노에 스테레오로 얘는 스테레오 되는 거고 네. 그거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테이프가 면적이 있다 보니까 아, 네. 바늘이 스테레오 하려면은 두 개를 녹음을 한 다음에 이 리더기 두 두 개가, 개가 네.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멀티 채널 녹음을 하려면은 비틀즈 중반기에 8채널 8채널 8개 소리를 동시에 녹음할 수 있는 테이프 녹음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건 테이프 면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리더기가 이렇게 8개 트랙이 리더기가 8개 달린 거죠. 녹음기랑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왜 이거 뻥 나냐? 보고 있으면 흐뭇해요. (9월 17일) 금요일 맑음. 동아리실로 들어온 미나는 우리들에게 엄청 좋은 소식이 있다며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다. 미나는 축제 때 공연하는 마술부나 댄스부와 같은 동아리 사람들에게 공연 시간을 협상해서 우리가 한 곡을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난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기는 했지만 이미 2곡을 하기로 해서 그리 연습했는데 동준이나 연희는 귀찮아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 그래도 2사람과는 다르게 미나는 고등학교 밴드부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을 아꼈다. 다행히도 동준이랑 연희 둘 다 기뻐하는 것 같았다. 3번째 곡을 정하려고 하는데 동준이는 어떤 곡을 하든 상관없다고 했고 연희는 오아시스, 미나는 고릴라즈의 곡을 하고 싶어 했다. 평소라면 나도 동준이처럼 어떤 곡을 하든 다 좋아서 다른 부원들이 합주곡을 정하게 내버려 두지만 이번에는 좀 욕심이 났다. 나는 내가 평소에도 자주 듣고 정말 좋아하는 곡을 이야기했고 우린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했다. 결과는 나의 승리였다. AI는 제가 질문을 던진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기계는 어색한 구어체로 주저리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길게 풀어놓았습니다. 전 다시 한번 AI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죽은 거야? AI는 3초 정도 생각하더니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AI는 지은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뭐가 슬펐다느니 어디가 우울했다느니 아무 의미 없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제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기계가, 아니, 지은이가 절 거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 또다시 AI에게 지은이가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생각을 오래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AI가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눈을 들여다보라. AI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다가 마치 굉장히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정신없이 웃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웃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웃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모니터를 집어 던졌습니다. 전 소리를 지르며 집안의 모든 물건을 던지고 부수었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맑음. 자리를 바꾸고 나서 미나와 또다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물론 우린 매 쉬는 시간마다 내가 미나 자리로 가거나 미나가 내 자리로 와서 수다를 떨지만 그래도 아쉽다고 생각했다. 이번 주는 나랑 미나가 청소 당번이었다. 우리는 같이 청소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이번에도 음악실을 맡게 되었다. 학교가 끝나고 난 청소 도구를 챙기고 음악실로 갔다. 미나가 보이지 않아서 혹시나 어딘가 숨어서 장난을 치려고 하나 싶어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미나가 음악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재밌는 걸 알아냈다며 음악실 컴퓨터를 켰다. 미나는 마치 원래부터 알았던 것처럼 선생님들만 아는 컴퓨터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미나는 로커스트에 내가 말했잖아를 틀고 나에게 지난번에 자기 집에 놀러 왔을 때처럼 춤추자고 말했다. 우린 국어 선생님께 들켜 쫓겨나기 전까지 미친 듯이 뛰었다. 모든 것을 박살내고 힘이 빠진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박동이 제 고막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 지은이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난간 앞에 섰을 때 들리는 바람 소리와 아래를 내려다볼 때 제 몸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과 제 머리와 아스팔트가 닿는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제가 왜 지은이에 대한 기억을 잊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것만큼은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진실입니다. 저랑 지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같은 반이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 어차피 동아리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밴드를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수능을 치르고 해가 바뀌어 우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지은이에게 며칠 후면 가족들과 함께 이 동네를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말 없는 지은이에게 저는 그래도 못 갈 거리는 아니니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자고 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지은이는 순간 저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행동의 의미를 유추해 보려고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은이는 그런 제게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은이와 저는 말없이 걷다가 각자의 집에 갔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다가 그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언니, 저는 너무나도 어이없을 정도로 바보 같은 이유로 지은이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저는 음악을 그만두고 마음속에서 지은이를 조금씩 지워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은이의 죽음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은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지은이가 어째서 제게 일기장들을 보냈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제가 모든 기억을 되찾아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꽂고 지은이가 좋아했던 노래를 듣습니다. 10월 9일 토요일. 비. 전날 밤 너무 설레서 잠을 잘 수 없었다. 잠을 전혀 못 잤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부원들을 만나니 다른 사람들도 다 매한가지인 것 같았다. 연희가 화이팅 한번 하고 가자고 해서 모두 손을 모았다. 우리는 큰 소리로 화이팅을 외치고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미나는 울고 있었다. 비가 와서 축제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로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학교 체육관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생각을 하니 구역질이 쏠렸다. 다른 동아리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너무 긴장해서 그들의 공연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미나가 내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손을 잡아줬다고 생각했는데 미나의 상태도 나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미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미나도 나에 대해서 나랑 같은 생각을 했는지 우린 그대로 웃어버렸다. 연희와 동준이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미나는 내게 고맙다고 했다. 내가 뭐가 고맙냐고 묻자 미나는 그저 웃었다. 그 순간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름방학 때 꿈에서 보았던 반딧불이들이 생각났다. 난 어른이 되어 미나의 세계 최고 밴드에서 건반을 치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난 미나에게 오늘 공연이 끝나고도 비가 그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산을 집어 던지고 집까지 달려가자고 말했다. 미나는 알겠다고 했다.
잊을 수 없는 나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은 시작이 되었죠 꿈이라면 좋을까 그대 꽃길을 걸어가요 나의 눈물이 고여 나의 사랑이 흘러 별처럼 반짝여 날아가버